네, 일단 오늘의 설명의 주제는 고교 학점제에 맞는 성공 로드맵, 특목고 자사고 편이고요.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지금 선생님 준비를 했는데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감이 없이 어디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아예 가이드를 필요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학교를 생각하시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좀 다양하시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많은 내용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대치동 도곡동에서 이제 수학학원을 운영한 지 한 10년 넘었고요. 그리고 AI는 대학 가는 법을 알고 있다. 책 저자기도 하고, 유튜브 입시 교육에 대한 유튜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유형별로 정리를 해보면, 영재학교가 일단 있고요. 영재학교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릴 때부터 수과학에 좀 남다른 조금 이제 천재 소리도 듣고 이런 아이들이 주로 이제 생각하는 학교고, 좀 이과 성향이 많이 강하다, 우리 아이는. 그러면 한번 좀 고민해 볼 만해. 영재학교나 과학고가 좀 같은 라인인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이 좀 많이 길어요. 근데 영재학교는 지금, 이제 서과영, 그리고 한과영, 그리고 인천, 인과영, 세과영, 그리고 대구 영재고, 광주 영재고. 근데 앞으로, 2028년에 학교가 한 3개 정도 더 추가 개설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연도는 좀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항상 그때 교육 사정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데, 그 영재고 그 문이 조금 넓어질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는. 그래서 영재고가 있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공부할 때 과고였던 게 그중 일부가 대전영재고, 그러니까 옛날에 대전과학고가 영재고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서울과학고가 서울영재고로 이름이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영재고가 아닌 학교들은 과고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랑 외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중3 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영재고를 제일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지원하려고 준비가 된 친구, 아무나 넣으면 안 되고 애도 힘드니까 5월에 영재고 입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과고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번에 벌써 기회가 생기니까 좋죠. 근데 영재고를 준비한 아이들이랑 과고 준비랑 거의 같기 때문에 그냥 과고 준비라고 따로 할 거 없이 보통 영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영재고 떨어진 친구들이 과고를 간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고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게 외고랑 자사고, 일반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해가지고 이 3개를 그 다음에 지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랑 동시 지원 가능하고, 올 A, 영어 올 A, 그리고 서류 면접 이렇게 간략하게 써 있고요. 국제고도 있고 동탄국제고 이런 데 들어보셨죠? 일반고랑 동시 지원 가능하고, 외고 국제고는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이점은 외고는 이제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같이 그 전공 영어에 대한 시수가 높고, 국제고는 그렇게 외국어가 특정돼 있지는 않고, 근데 국제에 관련된 그런 수업들이 있어요. 국제무역, 무슨 국제자 붙은 그 수업에 대한 시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는 취업에 유리해서 공군, 항공, 과학고 이렇게 있고요.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는 민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민사고, 외대부고, 하나고 이런 것들이 전국형 자사고고, 이게 그 광역형 자사고는 선덕고나 이렇게 강남에서 따지면 휘문고 같이 그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사고. 그러면 거기는 이제 선발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자사고 하면 광역형 자사고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소위 쉽게 말하자면 광역형 자사고는 그냥 비싼 일반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이제 휘문고 같은 경우는 의대 입결이 정말 잘 나오는 학교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시대인재나 어떤 대치동의 학원들, 그러니까 재수해서 나온 입결이고 거의 정시로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수시 프로그램이 잘 돼 있냐, 이거는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전국형 자사고랑 광역형 자사고는 좀 구분해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일반고는 학군지로 갈 것이냐, 비학군지로 갈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학군지에 붙어 있는 게 그래도 수능을 볼 때 이제 학원가 이용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점점 실제적으로 지금 고등도 생각보다 많이 흩어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올라간 애들 때는 그 현상이 더 강해질 거고, 왜 나중에 좀 나중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왜 그렇게 되는가. 그리고 농어촌 자율고도 있고 과학중점학교 있는데 이건 경기도에 실제로 김포나 화성 이쪽에 실제로 존재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농어촌 자율고 이렇게 되면은 농어촌에 위치한 명문고라 기숙사도 제공해주고 약간 미니 상상고처럼 그래서 공부도 잘 시켜주고 하는데 단점은 정시형 학교인 경우들이 많다. 우리는 앞으로 수시를 일단은 바라봐야 돼. 정시 문턱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점점 더 좁아질 거라서 그래서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붙는 그런 학교입니다. 과학중점학교는 일반고 중에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과중반 지원했어. 과학중점학교 지원했어. 예를 들어서 반포고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중점학교면 그 고등학교를 지원할 때 과학중점학교 지원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아예 구분해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과학중점학교는 프로그램 자체가 좋은 대신에 단점은 그 머릿수가 너무 작아서 내신을 산출할 때 좀 그게 힘들어서 차라리 과중반에 갈 바에는 과고를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고 왜냐하면 실제로도 연각을 준비했다가 안 된 애들이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일반고 중에서 프로그램이 좋겠지 하고 과중반을 지원하면은 가서 내신이나 물리 이런 과탐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실제로 연각고를 준비했던 애들이 나중에 전략적으로 나 일반고 가가지고 내신 잘해서 뭐 메디컬 쪽 생각할 거야 이랬을 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연히 가기는 내신이 수월하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초등 과목별 로드맵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1학년, 2학년 때는 저렇게 사고력들을 많이 해요. 소마, 필즈, 시메스를 하는데 뭐 그거는 어디가 좋다 이런 거는 없어요. 저는 아이 둘인데 큰애는 필즈 보내고 둘째는 소마 보내고 다 해보고 했는데 그 지역에 좋은 학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메스 경우에는 어떤 게 좋았냐면 기프티드가 있어서 그 과정이 되게 좋았고 그거랑은 별개로 엄마들이 이제 학원을 사고력 학원을 보내고 어딜 보냈으면 난 사고력 보냈으니까 그냥 사고력은 얘가 이제 되겠지. 이제 뭐 이게 다니다 보면 황소도 될 거야. 대치동 어머니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계속 보냈는데 사고력 학원. 근데 문제는 그거랑 너무 별개로 엄마 숙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엄마가 시켜야 할 공부가 있어서 그래서 사고력 학원은 사실은 좀 다녀서 이제 애들이 이제 그 어떤 가치 있는 환경, 같이 공부하는 환경에서 이제 트레이닝 받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 근데 백업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요새는 교과 백업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연사는 교과 진도보다 1, 2년 더 선행을 빼야 된다. 그러니까 연사는 계속 쭉쭉쭉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기적의 계산법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게 왜냐면은 한 학년이 한 권으로 돼 있어서 제일 좀 진도가 쭉쭉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사고력대 교과를 한 2대1 정도 비율로 하면은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초등 3, 4학년 때는 점점 교과 비중이 올라가고 교과가 심화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도 이제 어머니들이 오실 때 엄마표로 진행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톡방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서울에 계시는 다 이제 학교를 높은 어머니들이 나중에 들어오셔서 초대 원하시면 들어오셔도 되는데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엄마표로 잘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엄마표를 하는데 우공비 이런 거로 하고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된다. 쉬운 거로 5권을 돌릴 바에는 뭐 센이라든지 최소 디딤돌에다가 최상위 이렇게 2권으로 차라리 어려운 거로 쭉 가는 게 훨씬 탄탄하지 쉬운 거로 막 여러 바퀴 돌리는 어머니도 있잖아요. 막 이게 오답이 없어야 돼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자꾸 심화 문제에 이렇게 도전을 해야지 문제는 3학년, 4학년 때 심화를 풀지 않으면 아이들이 더 고학년이 되면 심화를 아예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점점점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물 타듯이 이게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심화에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된다.
그런 작업 때문에 근데 집에서 하다가 자꾸 싸워. 그러면은 학원 좀 보내시라고 그냥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왜 싸우는데 학원 오면 너무 잘해. 그런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또 눈치 보고 이렇게 자기 또 그런 눈치 있는 애들은 엄마한테 막 땡깡이지만 나가서 너무 멀쩡해. 그러면 학원을 꼭 가는 게 나아. 그리고 엄마랑 심화가 힘들어요, 사실. 엄마랑 최상위를 이렇게 제대로 끝냈다 이런 애들은 저는 일단 너무 된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사실 없어요. 최상위하면 당연히 안 되지. 근데 맨날 그걸로 싸운다고 이제 저한테 막 상의를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어디 보내셔야지. 왜냐면 저도 보내니까, 저희 애도 너무 제가 봐주고 싶은데 애가 안 갖고, 이제 사춘기니까 딱 서로의 사이를 위해서 그 돈을 이제 쓰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교과 비중이 점점 올라가야 되고, 5, 6학년 때는 이제 수학의 길이 좀 이렇게 나뉘어요. 그 전에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를 미리 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게 가야 되는 수학의 진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영과고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수원수투, 그 다음에 다 나가야 되고. 근데 전사고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탑3 전사고 같은 경우도 수원수투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영과고 같은 경우는 대신 과학이 더 심화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물원, 화원에 뭐 고등학교 진학 전에 뭐 물투도 가야 되고 뭐 화투도 가야 되고 뭐 필수는 아니어도 물리가 이공계 진학 쪽이니까 메디컬보다는 이공계니까 물리 투까지는 거의 필수로 다 가기 때문에 근데 사실 물리가 오히려 거기서 이과 이렇게 적성이 많이 갈리는데 수학은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는데 과학에서 죽어도 안 되는 게 물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화학으로 돌리면 되고 우리 아이는 여자친구라서 약대를 진학한다 그러면은 물리 안 해도 되고 그냥 화학 쪽으로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가고 목표 경우에는 KMO를 하는데 이게 필수냐 아니냐는 만일에 인천영재고를 지원을 하실 거면은 꼭 필수 단계는 아니고 근데 그 이제 뭐 서가형이나 뭐 그런 곳은 거의 필수처럼 KMO 필수, 그 다음에 뭐 물리 올림피아드 이름이 바뀌었지만 뭐 화학 올림피아드 이런 것도 필수 코스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영재고는. 그래서 아유 듣고서는 이제 아우 저긴 아니다.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귀를 닫지 마시고 아이가 또 가능성이 보이면 또 밀어줘야 되니까 엄마는 일단 A부터 C까지 다 알고 계시다가 애가 이제 뭔가 싹을 보이고 늦게 이렇게 머리가 피는 애들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딱 그랬을 때 딱 이게 나와야지. 데이터 딱 나와서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시고 하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초등 저학년 때는 글쓰기나 독서를 좀 위주로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글쓰기가 나중 되면 점점 시간이 없어서 잘 안 쓰려고 하고 이제 애들이 이제 지 머리가 딱 커지면은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쓰라고 원고지법 이렇게 해줘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어릴 때는 조금 그걸 다듬어 주면은 훨씬 그걸 집에서 만일에 뭐 일기 쓰기라든지 뭐 독서록 써라. 근데 그게 엄마랑 잘 진행된다. 그러면 학원 보낼 필요가 없어요. 착실한 애들이니까 그렇게만 해도 습관만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과학을 보통 많이 듣는데 이건 선택적이에요. 그래서 안 해도 상관없어요. 1, 2학년 때는 3, 4학년 때 실험과학하고 보통 영재원 준비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과학을 좀 필수로 넣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우리는 그냥 일반국어나 그냥 뭐 나중에 그러니까 심지어 자사고 준비에서도 과학을 꼭 필수로 할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중등과학, 하이탑 들어갈 때부터는 학원을 꼭 다니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는 좀 책이 정석처럼 어렵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인강을 듣고 그게 끌고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자기주도로 어느 정도가 되냐 그리고 사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써놨는데 영어는 뭐 라이팅이나 스피킹은 사실 뭐 엄마가 네이티브시면은 다 훨씬 더 좋은데 그게 아니면은 학원을 보내야 되고 리딩이나 이런 거는 영도에서 복화 이런 거는 영도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가 영어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초등 저학년 때는. 근데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 큰 나이 어머니도 계시지만 결국엔 문법학원에서 다 만나니까 일반 유치원을 나왔건 우리 애가 뭐 AR, SR이 낮다고 해서 지금 막 되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한글 독서가 힘이 돼 있으면은 나중에 치고 올라오는 힘이 되게 강하다. 그래서 그거 독서를 차라리 더 챙겨주시고, 영어는 지금 막 영유 나오고 영어 막 날다 기다 한 애들도 갑자기 한국 문법으로 들어가면은 갑자기 목적어 이런 그 보어 말에서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일반 유치원 출신 애들이 문법을 더 잘해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 중등 내신부터 갑자기 좀 뒤집어지는 경우도 좀 생깁니다. 물론 리딩은 영유 어릴 때부터 한 애들이 잘하긴 잘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문법은 학원을 꼭 다녀야 되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뭐 매삼비 이런 문제집이 있어요. 매일 뭐 3장씩 3분인가 그거씩 하는 문제집, 그거 풀리시면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방특 이런 걸 이용해서 특강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딱 혼자서 정리하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이렇게 주입식으로 확 이렇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원 화원부터는 그 과학 유명한 학교, 그러니까 학원,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뭐 여기는 목동이 가깝다고 치면은 이건 나중 얘기긴 한데, 물원화원 제일 유명한 학원 가서 듣는 게 좋고, 물원부터는 한 바퀴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바퀴 돌린다 생각하시고, 한 바퀴 돌렸는데 애가 너무 어려워해. 당연히 다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처음 돌릴 때는 좀 쉬운 선생님한테 하고, 아니면 이제 과외 붙이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섞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KMO는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로드맵이 어떻게 되냐면 정수론, 조합, 대수, 기하 이렇게 4과목으로 돼 있는데, 기하 같은 경우는 중등 그 막 A급에 나오는 그 기하 파트가 좀 많이 심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수론, 조합 같은 거는 그 확률 통계에 나온 그 확률 그 부분인데, 조합도 점수 나기가 좀 쉽지 않고, 근데 사실 저희 큰애가 KMO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는 시킬지 말지 사실 제가 고민이에요. 이거는 하면은 다른 과목을 배분하기에는 너무 이제 수학 올인이 되니까, 이거를 했다가 나중에 나 연구하고 안 갈래 그러면은 너무 이제 좀 마이너스가 큰 부분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진짜 애가 그쪽 진로가 확실하면은 시키는 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외대부고 입학 전형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외대부고는 그 지역 우수자 전 선발이 있어요. 용인시 거주. 그래서 저 부분이 한 100명 정도 뽑잖아요. 지역 우수자 선발.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선발이 240명 정도 되는데, 그 경기도 쪽 사시는 어머니들 이제 설명할 때는 이사를 가시라고. 특히 수원에 계신 분들은 그 경희대 쪽에 서천 캠퍼스 그쪽 있거든요. 수원인데 그 용인시로 지역이 딱 바뀌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로 잠깐 했다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지역 우수자 선발로 하면은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뭐 2대1, 3대1 뭐 이 정도인데, 이 전국권은 정말 이제 전국에 그냥 거의 전일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 이제 발 빠른 어머니들은 이제 의대 지망하는 친구들이나 다 약간 외대부고를 먼저, 탑들은 일단 외대부고를 지금 지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트렌드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실 게,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가서 내신 경쟁력이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보통 그런 이제 외대부고에서 내신이 3등급 정도 하면은 뭐 의대들 갔다. 근데 그게 정시 퍼센티지랑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근데 외대부고에서 3등급 한다는 게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그것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외대부고 문제 보면은 아동 인권 실태의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를 마련해보고, 그 다음에 유클리드 5가지 공리를 제시하고, 비유클리드 기하가 수학의 발전에 미친 2가지 영향.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 발생한 한국인 인종차별 현상, 기억 생성 원리, 내시 균형 이론, 그리고 뭐 패권 국가, 뭐 미셸 푸코, 이게 사실은 뜬금없이 나온 거는 아니고, 그 지원한 아이가 미셸 푸코 책을 읽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심층 질문이 들어간 경우죠. 케플러 추측을 설명하고, 그럼 애들이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 수준을 역으로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과학이 가치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평가 기준이 과연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있냐. 지금 내신이 원래 9등급제였는데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4%까지가 1등급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10%까지가 1등급이 되죠. 그래서 5등급제가 됐으면 의대나 뭐 의치안수랑 그 상위권 공대 경우 당연히 1등급을 서류에서 찍고 가야지 이때 이제 2등급이 됐다. 24%. 지금도 사실 이제 강남권 학교에서 2등급 경우에 막 건동홍시 막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2등급이 그러는데 이제 이 5등급제에서 2등급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등급은 일단 그냥 기본으로 다 1등급. 그러니까 어머니들 생각에 5등급제로 돼서 내 대치동에서 많은 설명회가 있는데 대치동 학원은 또 대치동에서 그 학원에 다니는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한 점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타 지역에 있을 때는 더 말씀드릴 부분이 그러면 강남에서 2등급을 해. 옛날 2등급이랑 뚝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냐? 뭘로 이제 차별화를 할 것이냐? 나는 지금 그래도 우리는 저기 좋은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을까요?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완전 블라인드고 일반고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입 그 입장에서. 그래서 교과 내신이 변별력이 떨어지고 내신 영향력이 줄겠죠. 그리고 수능은 이제 문제는 그러면 수능이 어려워져야지 학군지가 좋은 건데 수능도 과목이 줄어들고 지금 쉬운 과목으로 통합형 수능 과목 체계가 돼서 이과 학생들도 통사를 들어야 되고 뭐 문과 학생들도 통과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변별력은 떨어지고 수능 최저 확대되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수능 변별력이 떨어져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대학에서 그러면 어떤 애들을 뽑아야 돼요? 우리가 대학교 지금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사실은 5등급 다 1등급이 올 거예요. 만일에 스카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자체 고사 중에서 학생부 서류, 면접, 논술이 있어요. 근데 논술로 사실은 본고사 부활시키고 싶죠. 대학 입장에서는. 근데 본고사 부활했다가는 언론과 그 공격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지금 그러면 본고사는 사교육인데 그래서 지나친 확대는 사교육 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술을 확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대학에서는. 그럼 천상 면접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면접에 지금도 서류 기반 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부 서류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고등학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거의 대학교 입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기재 내용도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수상 경력, 자율 동아리, 독서 활동 이게 미반영이 돼요. 옛날에 영재 발명 교육 이런 것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 이제 자율 동아리도 빠지고 소논문도 기재가 빠졌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컨설팅하는 경우에 소논문 들어가고 아이가 메디컬 쪽이나 뭐 전공 원하는 데가 있는데 동아리 활동이 연결이 안 돼, 전공 적합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부랴부랴 자율 동아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래서 그 관련된 거로 해서 이제 꾸밀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논문 하면은 그걸로 A를 메이크업 할 수가 있었는데 다 없앴잖아요. 그러면은 할 방법이 없는 거지. 이제 남는 거는 그 성적 수치와 결국에는 고등학교 그 들었던 이수 과목 그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의 내신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특목고, 자사고, 명문 일반고. 명문 일반고라고 했지만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해당되는 학교가 극히 일부라서 저는 안전하게 이쪽 두 군데를 일단 지원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학교 사교육이 엄청 강화될 거다. 이거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설명이 오시고 이런 어머니들은 그래도 많이 준비가 열려 있으셔서 미리 좀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이제 그러면 애를 이제 애를 푸시하던 뭐 어디를 보내시던 준비가 되는데 막연하게 중학교로 올라가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학교별 교과 편제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고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전문교과 1위 리스트예요.
글씨가 좀 작아서 과학고 같은 경우는 과학계열의 전문교과 1을 72단위, 여기 이 부분, 과학계열의 이 부분을 72단위 이상 그 편지에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화수학, 고급 물리학, 화학실험, 물리학실험, 융합탐구, 고급 수학 1, 딱 대학에서 너무 좋아하는, 대학교에서 듣는 수업 내용 비슷한 과목을 이미 듣고 온 애들이니까 교수님들 너무 좋죠. 그 다음 외국 같은 경우는 전문교과 1의 60% 이상을 이 외국어 영역으로, 이 계열에 있는 외국어로 깔고요. 근데 국제고 같은 경우는 국제 계열의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단위 이상 이수. 그 다음에 국제 계열을 50% 이상 편성. 이게 국제고 내용이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자율성을 인정을 해줘서 자기네가 자유롭게 이거를 편지를 짜요. 그래서 외대부고나 화나부 같은 경우는 민사고도 그렇고 정말 화려해요. 그러니까 유학을 하려면은 유학도 갈 수 있고, 그냥 이공계로 가고 싶으면 이공계도 가고. 좋은 점은 아이가 나는 해보니까 안 되겠어, 그냥 수능형으로 가야겠어, 외대부고를 다녔는데 내신이 안 나오니까 이제 나는 수능형으로 가야겠어. 그럼 교과를 자기가 그렇게 짤 수가 있어요, 그냥 수능형에 맞춰서. 근데 나는 내신 좀 할만하다, 한 3등급 정도 나왔어, 그러면은 할만하니까 그쪽으로 수시 프로그램 더 강화시키겠다, 그러면 그렇게 프로그램 짜면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너무 아이한테 좋죠, 본인들 위해서. 영재고 같은 경우는 영재교육진흥법 산하라서 과고랑도 또 다른 아이의 자율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과고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은 내신 경쟁이 여전히 있는데, 영재고의 제일 최대 장점은 내신 경쟁에서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한 60%까지 뭐 메이저 영재고 같은 경우는 60%까지 서울대 뭐 석하포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영재고는 진학률이 확실히 좋긴 좋죠.